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, 이제는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사람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,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말도 이미 큰 공감대가 됐죠. 그런데 외로움을 없애려고 사람을 더 만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,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20대 초반에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지만 30대가 되면 결국 하나만 세게 돼요.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? 그 숫자를 세는 순간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. 심리학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고 질은 깊어집니다.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느끼면서 의미 없는 만남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건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. 문제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. 연락이 줄면 불안하고, SNS 속 모임 사진을 보면 내가 빠진 것 같고, 관계를 붙잡으려고 억지로 만남을 만들게 되죠. 이런 집착은 크게 세 가지에서 옵니다. 첫째는 기질입니다.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주변 분위기와 반응을 쉽게 흡수합니다. 이건 완전히 바꾸려 하기보다 내 성향으로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. 둘째는 애착입니다. 어린 시절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, 그게 집착이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셋째는 상처입니다. 따돌림이나 무시당한 경험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고,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게 만듭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망가져요. 관계가 좁아진 사람은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기 쉽고, 그러면 상대는 지치고 나는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. 해법은 관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. 여행을 가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든 어떤 방식이든 내가 강해지면 집착은 줄고 관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. 그런데 외롭고 힘들수록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원하면서도 정작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는 없어집니다. 이 모순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출발점입니다. 멘탈이 강하다는 것도 오해가 많습니다.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으로 빨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. 맛있는 걸 맛있다고 느끼고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 말이죠. 반대로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즐거움까지 끊어버립니다.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더 옥죄면 버틸 힘도 사라집니다. 센 척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게 삽니다. 늘 괜찮은 척해야 하니까요.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고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. 멘탈이 흔들릴 때는 상대의 패턴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예상하고 맞는 것과 갑자기 맞는 건 다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스스로를 비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. 내가 이번에 잘못한 것과 내가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.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건 괜찮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심리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집 전체가 아니라 내 주변 1m만 정리해보세요. 작은 공간 하나가 정돈돼도 마음속 질서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. 이제 자존감 이야기입니다. 자존감은 기분 좋을 때보다 거절당했을 때, 실패했을 때,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그 순간에도 버티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죠. 자존감은 통장 잔고와 비슷합니다. 인정받고 해낸 경험이 쌓이면 힘든 일이 와도 버틸 수 있지만,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위기가 왔을 때 꺼냈을 힘이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자존감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낮아지고, 내 장점을 봐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올라갑니다. 내 주변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못하는 걸 억지로 잘하려고 반복하는 겁니다. 실패가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더 떨어집니다. 내가 잘하는 걸 더 하고 못하는 걸 무리해서 붙잡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 바닥일 때는 아주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짧게 글쓰기,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마시기처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다시 해냈다는 감각을 쌓는 겁니다.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거창하지 않습니다. 좋아하는 걸 먹을 때 죄책감 갖지 않기,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기,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표현하기, 이런 작은 행동이 나를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됩니다.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에 억지로 뛰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.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하는 것,
그게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입니다.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돕고, 너무 지쳐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. 나는 거절을 못해. 나는 내 의견을 잘 못 내. 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나를 더 작게 만듭니다. 나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. 내가 먼저 채워줘야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